자, 이번에는 부동산 조세, 부동산 조세. 이 부동산 조세가 요새 아주 정책에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최근에 어떤 거 잘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조세, 우리나라의 조세. 최소한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할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이 4대 부동산 조세는 꼭 기억해야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거 기반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조세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조세정책의 예로 조세 정가,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원칙. 조세 정가, 조세 부담의 원칙.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조세가 부과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조세 부담을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시키고자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조세의 정가 현상이라 하죠. 조세 정가 현상. 조세가 이렇게 정가되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이랑 함께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물어봐요? 야, 함께 부담할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니? 그럼 암기 코드가 뭐예요?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게 바로 2번 지문이죠. 보다 비탄력, 즉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자, 2번. 조세 부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탄력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은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받더라. 근데 이제 시험에 이게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3번을 봐요. 3번. 요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거 봐요.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임대인의 가격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누가 비탄력이에요? 그렇죠. 임대인이 비탄력, 다른 말로 안 똑똑이죠. 안 똑똑.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자, 요게 별것도 없죠. 여기서 보면 별것도 없어. 근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어디서 나왔냐? 경제학의 탄력성 응용에다가 L을 하나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탄력성 응용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장의 균형의 변화. 완전 탄력이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 불변.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가격이 더 상승한다, 가격이 덜 상승한다. 일명 가격 변화의 폭 더덜. 여기다가 얘를 딱 얘를 사이에다 딱 두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서 암기야, 암기. 조세 부담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문구를 보면 재산세가 나오고 부담이 나온다고. 조세 부담이라고. 조세 부담. 그럼 뭐예요? 아하,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 조세 부담의 원칙을 묻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 놓치면. 자, 들어갑니다. 조세 부담. 2번 조세 부담. 다시 1번에 조세 부담 나오면 무조건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일단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죠. 취득 단계는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 단계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세 글자짜리 취득세, 재산세가 세 글자니까 지방세, 나머지는 종부세라고 하는데, 자, 요 정도만 갖고도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자, 첫 번째, 여기는 취득세죠? 취득세. 자, 첫 번째. 요 취득세랑 함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누가 있어요?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굳이 등록 면허세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취득세랑 항상 같이 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등록해야 되잖아요.
등록면허세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럼 이제 요 기본에다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과 증여세를 가장 많이 줬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고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죠. 국세. 그런데 이 상속과 증여는 어디 단계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취득 단계. 왜? 상속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국세는 취득 단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상속과 증여세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네 가지고 상속과 증여가 취득과 관련되어 있더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우리가 세금은 정부가 고지서죠. 정부가 고지서로 부과 징수하는 애가 있고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요거 보유 단계에 있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 있는 재산세, 종부세가 항상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죠. 부과하고 징수. 자,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왜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부과 징수입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봐요. 요 취득 단계에 있는 취득세하고 양도 단계에 있는 양도소득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누군가 취득하면 누군가 처분했겠지. 누군가 양도했으니까 누군가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그런데 취득과 이런 처분에는 항상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매매에게는 그렇죠. 사정이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깎아주쇼, 더 받아야겠다. 이런 협상에 사정이 들어가 있다. 이런 사정은 정부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 단계에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가격만, 부동산의 재산의 가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재산세라면 어떤 정부? 지방정부. 정확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어려운 거죠. 자, 가끔씩 비례세입니까? 누진세 체계입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우리가 세법 2차를 하시는 분들은 막 차등 비례세 이제 어렵게 하는데 시험은 딸랑 비례세 체계입니까? 누진세 체계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 했어요. 자, 대부분의 조세가 비례세와 누진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함께.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예전에는 100% 누진세였는데 최근에는 건물에 대해서 법인의 건물인가? 비례세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세도 있고 누진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비례세입니까? 누진세입니까? 이렇게는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거 하나만 기억해줘. 명확한 거. 요거야,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가 없어. 누진세는 없다 이런 거야. 얘는 비례세예요. 비례세. 다시 정부가 부과 징수합니다. 그러면 보유 단계에 있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정부가 부과 징수하더라. 그 다음에 누진세가 없어요. 누진세가 없고 100% 비례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야, 두 가지 암기할 필요 없죠. 취득세 따라오는 게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는 취득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자, 요놈이 나오죠. 재산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효과. 그럼 질문이야. 질문. 자, 재산세는 임대주택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거주주택, 자가주택에도 부과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맨날 임대주택에 나와. 왜 그래요? 임대주택은 상대방이 있고 임차인이라는 상대방이 있고 따라서 정가시킬 수 있다라는 말. 정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나오는 거야. 자,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똑똑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질문.
임차인이 완전 탄력이에요. 임차인이 완전 탄력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엄청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완전 똑똑. 그러면 임대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전부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경제학에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봐봐요. 경제학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가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자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따지지 말고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급이 느냐 주냐?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느냐 주냐? 이것만 해주면 되죠. 이것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주택에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공급자에게 유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자가주택의 수요와 자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수요는 이것도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소비자도 좋아할 건 없죠. 소비가 감소한다. 요걸 대단히 헷갈려 하시더라고. 뭐 거창한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은 임대주택, 뒤는 자가주택이라고 해놓으니까 뭔가 거창한 게 있는 듯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사업자도 좋아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되고 소비도 감소되는 거죠. 정확한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 재산세는 투자론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죠. 영업 경비에 해당한다는 거. 임대주택의 재산세는 영업 경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경비가 늘어나니까 노 땡큐 공급 감소 이런 거죠. 자, 자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가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한 이후에 앞으로 재산세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건 없죠. 감소합니다. 이런 거에 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매주택. 자, 매매주택의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에는 조세 부과, 조세 정가라는 현상이 잘 안 나타나요, 시중에서. 왜 그런다 했어요? 자, 양도소득세는 매매와 관련돼 있는데 매매를 할 때 조세를 정가하려면 매매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매매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매매 가격을 올리면 상대방인 매수자가 안 사. 다른 주택 많으니까 투자 목적에 소비자들이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주택에서는 이 조세 정가 현상보다는 다른 현상이 더 실무적으로 많이 눈에 띄죠. 그게 바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항상 동결 효과.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오면 항상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 조세 부담 원칙. 이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나 주택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 주택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요새 경제학에서 이슈죠. 우리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중개사 사장님,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통해서 나오는 공급이 있어요. 공급. 그런데 신규 건설 공급에 대해서는 명확히 출제하죠. 이게 신규 주택 시장이다. 또는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다. 자, 명확히 주니까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우리 주택 시장, 중고 주택 시장을 말하는 거, 중고 주택 시장. 그럼 보세요. 자, 동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을 하겠다고 내놓은 매물이 다 회수되는 거야. 나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물이 주는 거야. 매물이. 그래서 그 의미로 주택의 매물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
그런데 이 시험에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거 딱 생략하고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이거 꼭 암기하죠. 암기 코드는 동결, 아유 추워라, 동상 걸릴 수 있겠네. 동결 효과,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자, 마지막으로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헨리 아저씨는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더라도 토지세만으로 충분히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다른 말로 토지에 대한 보유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을 단일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이게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토지 단일세. 자, 질문. 누진세는 없다. 누구예요? 누진세는 없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아하, 보유 단계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과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를 굳이 어디다 붙여야 됩니까? 취득 단계, 취득 단계. 양도소득세 나오면 동결효과.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오면 대부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고 여기는 조세 전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